안녕하십니까.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동백꽃을 소재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. 동백꽃은 여러분도 자주 봤던 꽃일 것입니다. 이게 이제 특징이 이제 개화기가 12월부터 4월까지 피는 대표적인 이제 또 겨울 꽃이라 할 수 있죠. 여기 지금 화면상에 있는 동백꽃은 그 여수 제가 그 스케치 같던 거문도에 피어 있는 이 동백꽃입니다. 근데 그쪽의 그 유래를 보니까 이 동백꽃을 이렇게 그쪽 주민들은 섣달 금음날이 되게 되면은 그 동백꽃을 우려낸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종기에도 좋고 또 특히 이제 피부에 좋다는 그런 이제 유래 때문에 40~5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게 성행을 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동백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으로는 아름다운 겨울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어떤 유래라든가 내용을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약용으로도 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동백기름, 옛날에는 어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든가 특히 이제 그 겨울철에 옛날 그 호롱불을 켰던 시절에는 이 동백기름으로 불을 켜게 되면은 이제 석유보다는 거름이 덜 났다는 그런 또 유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동백꽃 자체가 어떤 약용으로라든 지혈제로도 쓰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떤 예술적인 분야도 있지만은 어떤 학문적으로 또 건강 측면, 민간요법 이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쓸모가 많은 또 꽃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겨울의 대표적인 동백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 지점에 이 동백꽃을 중심에 두고 평소의 동백꽃보다는 이제 화면 구성상 좀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피어 있는 꽃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쪽 뒤쪽으로 피어 있는 것은 이제 옆모습이 나오는데요. 좀 약간 구도를 변경을 해서 이쪽 피어 있는 동백꽃과 또 뒤쪽에 있는 동백꽃이 피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피기 전에 동백꽃으로 적은 것으로 한번 구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케치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화된 피어 있는 동백꽃을 가운데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고요. 그다음에 뒤쪽에 있는 동백꽃은 이제 옆면. 근데 이제 이쪽에도 하나 피어 있습니다만은 중복된 것이 있어서 좀 약간 지저분해서 좀 피기 전에 그 꽃을 연출하고 피어 있는 꽃은 한 송이는 삭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작업을 하실 때는 좀 현장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구도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변경을 시켜서 스케치를 하셔도 그런 그 응용할 줄 아는 것을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피기 전에 그 꽃봉오리로 이쪽으로 연출을 했고요. 그래서 주변에는 이제 거의 뭐 동백잎과 뭐 주변 뭐 자포리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동백꽃을 중심으로 그리기 때문에 포인트로 두고 나머지 각 부분들은 이제 동백꽃 이파리라든가 주변 배경색으로 채색을 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동백꽃 잎을 보면은 이렇게 인맥이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우리 생선으로 말하면 무슨 뼈처럼 이렇게 인맥들이 있으니까 먼저 이런 그 인맥들을 먼저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각자 동백 잎마다 다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틀립니다만은 인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채색 들어가기 전에 밝은 인맥부터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
형상들이 일어납니다만 이 각 그 꽃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사물을 정확히 채색을 하기 전에 한 번씩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인맥을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백잎의 밝은 부분부터 채색에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. 동백잎들은 굉장히 그 우리 실질적으로 동백잎은 이제 사계절이 다 상록 푸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, 항상 우리 눈에는 이제 진한 동백꽃 잎만 생각하는데요.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동백꽃은 다른 또 잎에 비해서 미세한 그 색깔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. 햇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동백꽃의 잎파리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. 그래서 단순히 녹색이라기보다 겨울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녹색이면서도 아주 그 색 자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시다면은 뭐 블루 계열이라든가 스카이 블루 계열도 색깔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은 이제 초벌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본적인 색채만 먼저 채색을 해주시고 이제 하나하나 그 완성 단계에 가서 채색을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이제는 이제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주변 잎, 동백잎을 다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약 60% 정도 채색을 마쳤는데요. 다음은 오늘의 이제 가장 포인트인 동백꽃을 먼저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백꽃은 이제 같은 뭐 레드 계통의 색깔입니다만은 빛을 받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먼저 초벌로 밝은 부분부터 채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 동백 꽃잎들을 보면은 이렇게 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이렇게 좀 1차적으로 먼저 채색을 한번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화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만 이제 동백꽃은 이제 실제 그림 실물을 보게 되면은 보통 주먹 안으로 들어올 정도의 꼭 크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화면상에서는 너무 적게 그리다 보면은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크게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처벌 동백꽃은 이제 처벌 그 고유의 그 진한 레드 계통의 이 처벌을 먼저 칠해 놓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물감이 마르게 되면은 이제 명암을 넣어주면서 그림자 처리를 해주시면은 입체감이 나타날 것입니다. 약간의 이제 이 그림자 명암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동백 꽃잎이 이제 우리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참 같은 동일 색상으로 전부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. 이제 우리가 어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색 변화를 좀 주시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이제 동백꽃에 대한 꽃잎 내에서도 입체감이 약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꽃잎의 끝에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커튼처럼 이렇게 꽃잎에 그림자들이 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세하지만 터치로 한두 개씩 해놓게 되면은 네, 이제 이렇게 꽃잎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이 꽃 수술이 이제 동백꽃에서는 가장 또 아름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새 필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 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동백 꽃잎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손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은 이제 뭐 노란 계통이 이제 이렇게 옐로우 이렇게 계통이 있지만 이게 워낙 동백꽃 자체가 강렬한 색이다 보니까 뭐 반사가 돼가지고 거의 뭐 흰색은 잘 안 보이죠.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몇 군데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쇠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동백꽃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제 미처 이렇게 채색이 덜 된 부분들이라든가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들의 터치로 하나씩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런 꽃잎 밑에 받침이라고 그러죠. 밑받침.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주변 배경이 이제 실제 그 색깔이 있더라도 주변에 이제 동백꽃이 많이 펴 있다든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반사 빛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그 붉은기의 반사빛들이 우리 눈에는 미묘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가볍게 그 수치화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적은 터치지만은 색 하나가 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그 터치 하나에 우리 눈에는 뭐 잘 안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강하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작업을 할 때 한 번쯤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터치로 하나씩 마무리를 해주면서 꽃을 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, 이런 또 꽃 수술도 같은 옐로우 노랑에 가깝지만 화이트에 가까운 것도 몇 뜻이나 그 표현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 수술 내에서도 입체감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리 있게 잘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입체감이 더 나을 겁니다. 그래서 동백꽃에 이제 가장 그 빛을 받는,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동백꽃이 직접적으로 햇빛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
전체적으로 좀 잎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밝게 처리가 되는데요. 실제 이제 동백꽃도 이렇게 숲이라든가 이런 곳이 또 많이 피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 쪽에 있는 그런 동백꽃들은 오히려 어둠 속에 있다가 그 잎 사이로 햇빛을 받았던 동백꽃이 굉장히 강렬합니다. 그래서 동백꽃을 그릴 때 될 수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동백꽃, 그러면서도 동백꽃에만 햇빛이 비친 그런 그 구도 하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동백꽃이 더욱더 강렬하게 표현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겨울의 대표적인 꽃, 이 동백꽃을 작업을 해봤는데요. 여러분도 직접 동백꽃을 봤기 때문에 이 동백꽃 색 자체가 굉장히 그 강렬한 레드 계통의 이 색인데, 특히 이게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 이제 오페라색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형광펜처럼 이 빛을 받게 되면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띠고 있는 꽃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감 배합을 할 때 이 오페라라든가 이런 레드 계통 중에서도 두세 가지 종류를 한 번씩 섞어보면은 그 색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동백꽃에 가까운,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리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둠 속에 아까 작업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노출된 햇빛에 전체적으로 잎이라든가 동백꽃 자체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체적으로 빛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잎도 밝고 전체적으로 밝은 톤인데 주변 배경을 제가 일부러 좀 번짐 효과로 해서 좀 시선이 집중되게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, 특히 이제 어둠 속에 있는, 그러니까 그늘 속에 있는 동백꽃을 앞으로 스케치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그림자,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데 그 동백꽃에만 햇빛이 비치는 그런 그 동백꽃을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그 전체적으로 주변 배경이 어둡기 때문에 그 동백꽃이 더욱더 빛나는,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그 동백꽃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겨울 4월까지입니다.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뭐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겨울이라든가 봄 이 시점에 한 번쯤 소품으로도 작업을 해볼 만한 소재였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